보험 사기 의심됩니다. 그 말이 상담시에 올렸습니다. 그거는 단정했습니다. 지급액 0원입니다. 아버지가 20년을 납부한 보험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해라.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납부 기록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 사기 접수하겠습니다. 상담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해당 증권 1급 보장 유지 상품입니다. 소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 그건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업 판정은 30초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날 상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보험회사 상담실이었어요. 번호표를 쥔 사람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창구 너머로는 키보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죠. 직원이 서류를 창구 위에 밀어놓았어요. 보험금 0원입니다. 지급 사유가 없습니다. 옆자리 손님이 속삭였어요. 보험 사기 아니야? 시선들이 몰렸어요. 번호표를 쥐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췄어요. 스마트폰을 보던 눈이 멈췄어요. 상담실 안의 모든 것이 이 창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청년은 서류 위의 숫자를 바라봤어요. 0원. 숫자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0. 그 뒤에 원이라는 글자만 붙어 있는. 청년은 그 숫자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봤어요. 손끝이 종이 위에 닿았어요. 살짝, 아주 살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방에서 시선이 쏟아졌어요. 청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영혼은 그대로 영원이었어요. 20년 납부 기록.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청년이 입을 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항의가 아니었어요. 따지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그 안에 그냥 사실 이상의 무언가가 실려 있었어요. 직원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들지 않았어요. 납부 기록과 지급 사유는 다릅니다. 청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매달 25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두었던 날짜. 빨간 펜으로 매달 같은 자리에. 청년이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날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매달 그 날짜가 되면 조용히 통장을 꺼내들고 식탁 앞에 앉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펼치고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덮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청년이 조금 크고 나서야 그 숫자가 뭔지 알았어요. 보험료였어요. 매달 25일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많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띄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지 가게 일이 안 풀리던 해였어요. 손님이 줄었고 재료값은 올랐고 월세는 그대로였어요. 그해 겨울에 청년은 아버지가 식탁 앞에 더 오래 앉아 있는 걸 봤어요. 통장을 펼치고 덮고 다시 펼치고 숫자를 여러 번 들여다봤어요. 그래도 25일은 빠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손이 떨렸던 적이 있었어요. 손가락 관절이 굵어지고 나서부터였어요. 일을 오래 하면 그렇게 된다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손으로 통장을 쥐었어요. 매달 25일에 잔고가 빠듯했던 날에도 그 손이 통장을 쥐고 숫자를 확인했어요. 병원비가 겹쳤던 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어요. 무거운 걸 들다가 병원에 한 달을 다녔는데 그 한 달 동안 가게를 쉬었어요. 수입이 없었어요. 청년은 그 달에 용돈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청년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달 25일에 소년은 아버지가 식탁에 앉는 걸 봤어요. 통장을 펼쳤어요. 숫자를 봤어요. 오래 봤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빠져나갔어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청년이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납부 내역 확인서였어요. 200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40개의 칸이 있었어요.
단 하나도 비어 있지 않았어요. 청년은 그 서류를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직원이 그 서류를 봤어요. 아주 빠르게 한번 훑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모니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말씀드렸듯이 납부 여부와 지급 사유는 별개입니다. 청년의 손이 서류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거두지 않고 240개의 칸이었어요. 아버지가 25일마다 통장을 꺼내 들었던 횟수, 병원비가 겹쳤던 달에도, 가게 문을 닫았던 달에도, 잔고가 빠듯했던 달에도 240번 중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직원은 그 서류를 1초 만에 훑었어요. 청년은 입술을 한 번 더 깨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급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신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조항의 어느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지요.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답했어요. 사망 원인이 보장 조항 내 해당 항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검토 결과입니다. 시스템 검토 결과.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것처럼, 시스템이 그렇게 결정했으니 끝이라는 것처럼 청년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매달 25일, 굵어진 손가락 관절, 병원비가 겹쳤던 그 달, 잔고가 빠듯했던 그 달, 그래도 빠지지 않았던 그 숫자, 240번. 청년의 손이 서류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직원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년이 봉투 깊은 곳으로 다시 손을 뻗었어요. 직원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모니터를 한번 훑어본 뒤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채 말했어요. 사망 원인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책 조항 적용 사안입니다. 두 단어가 상담실 공기를 가르며 퍼졌어요. 사망 원인 면책. 청년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바로 옆 창구에서 서명을 하던 중년 여성이 펜을 멈췄고 두 자리 뒤에 앉아있던 남성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들었어요. 대기구역 끝에 앉아있던 노인의 시선도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직원은 그 변화를 알고 있다는 듯 굳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그때 청년에게서 한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던 여성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두 자리 뒤로 옮겨 앉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거리는 분명히 벌어졌어요. 청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직원이 덧붙였어요. 이런 경우 사기 접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실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사기라는 단어가 창구 위를 지나 대기 의자까지 흘러갔어요. 속삭임이 아니라 절차를 설명하듯 또렷한 발음이었어요. 그 단어는 청년의 이름표처럼 그의 자리 위에 붙어버렸어요.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역시 사기네. 어떻게 저런 걸 들고 와.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다시 자리를 옮겼어요. 청년 주변의 공간이 조금씩 비어갔어요. 청년은 손을 무릎 위로 내렸어요. 손가락이 서로를 세게 잡아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직원이 말을 이어갔어요. 보험 접수 시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사 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조항 번호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키보드 소리가 멎었어요. 옆 창구 상담도 잠시 끊긴 듯 조용해졌어요. 청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릎 위에서 쥔 손이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창구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어요. 영원이라고 찍힌 그 종이를. 숨이 한번 길게 들어갔다가 천천히 나왔어요. 직원의 시선은 이미 다음 화면을 향해 있었어요. 이 상담은 끝났다는 듯,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는 듯. 그때 청년이 가방 쪽으로 손을 옮겼어요. 청년이 가방에 손을 뻗었어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가방 안에 있는 것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가방의 지퍼를 열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투명 파일 케이스였어요. 얇고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청년이 그 케이스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꺼내지 않고 케이스에 넣은 채로 보험 증권이었어요. 종이가 낡아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접히고 펴지기를 여러 번 반복한 흔적으로 하얀 줄이 생겨 있었죠. 세월이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글씨는 또렷했어요. 20년 전의 프린트가 아직도 읽힐 만큼 선명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청년은 아버지 방 서랍을 열었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서랍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청년은 그 서랍을 함부로 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직접 열고 닫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없었어요. 청년이 열어야 했어요. 서랍이 열렸어요. 맨 위에 있었어요. 다른 서류 아래가 아니었어요. 통장도 아니었고 주민등록등본도 아니었어요. 투명 파일 케이스에 담긴 보험증권이 서랍 맨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다른 것들보다 먼저 보이도록, 손이 제일 먼저 닿도록. 청년은 그 케이스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증권 상단, 계약자와 피보험자 칸에 아버지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수익자 칸에는 청년의 이름이, 관객 칸에는 아들이라고. 청년은 그 케이스를 창구 위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케이스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죠. 직원이 그쪽을 봤어요. 힐끗, 딱 한 번. 구형 상품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또 단정이었어요. 어떤 근거로 효력이 없는 건지, 어느 기준에 따라 구형 상품으로 분류되는 건지, 약관 어느 조항에 따라 이 증권이 현재 적용되지 않는 건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결론만 있었죠. 이미 답이 정해진 사람처럼, 더 볼 것이 없다는 것처럼. 청년은 케이스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증권에는 1급 장기보장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상품이 구형이더라도 가입 당시 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약관 해석 원칙을 알고 계시죠? 직원이 잠깐 손을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멈췄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케이스 안의 증권을 다시 한번 봤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길게. 그런데 직원은 곧 다시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내부 시스템 검토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지급 사유 없음, 보험금 0원입니다. 0원. 다시 그 숫자였어요. 청년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증권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케이스 위에 얹힌 손이 그대로였어요. 서랍 맨 위에 놓여있던 그 케이스가, 다른 것들보다 먼저 보이도록 놓여있던 그 케이스가 지금 창구 위에 있었어요. 청년의 손이 그 위에 있었어요. 떼지 않고. 청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냉방기 소리, 키보드 소리, 누군가 서류 넘기는 소리. 소녀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내리깔고 증권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직원은 이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려는 것처럼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상담이 끝났다는 것처럼, 더 할 말이 없다는 것처럼.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본사 상품 관리팀과 직접 통화해도 되겠습니까? 직원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마우스를 잡으면서 대답했죠. 본사 직통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조는 여전히 같았어요. 단호하고 설명 없이. 본사 직통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규정인지, 현재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창구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건지. 그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그냥 안 된다는 말이었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낡은 수첩이었는데 펼치자
어느 페이지에 전화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눌러 쓴 글씨들이었어요. 청년이 그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이 번호로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본사 상품관리팀 직통번호를 따로 확보해 두었는데요. 직원이 그 수첩을 봤어요. 그 번호를 봤어요. 잠깐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뭔가를 인식하는 것처럼. 하지만 곧 다시 말했죠. 그건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청년은 수첩을 덮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두 글자가 상담실 안에서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그 말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끝이 아니라는 것 같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 같은. 상담실 안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이쪽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사기라는 말이 나온 뒤로, 형사 고발이라는 말이 나온 뒤로 이 창구를 향한 시선들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청년이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는 것처럼. 그때였어요. 창구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소리가 갑자기 울려서 몇 사람이 동시에 그쪽을 봤어요. 전화기는 창구 직원 옆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 발신자 번호가 떠 있었어요. 직원이 그 번호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가를 재확인하는 것처럼 화면을 다시 봤어요. 직원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라고 짧게 말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직원의 입이 닫혔어요. 상담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훨씬 넓은 범위가. 옆 창구의 키보드 소리가 멈췄어요. 번호표를 쥔 채로 고개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직원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화면을 들여다봤고 그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뭔가가 맞지 않는 것처럼. 청년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창구 위에는 영원이라고 적힌 서류가 여전히 있었어요. 낡은 보험증권이 담긴 케이스도 여전히 있었어요. 20년치 납부 기록도 여전히 있었어요. 청년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직원의 손이 수화기를 쥔 채 굳어 있었어요. 상담실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가라앉았어요. 냉방기 소리만 일정하게 흐르고 있었죠. 직원의 눈이 모니터 위를 빠르게 훑었어요. 위로, 아래로, 다시 위로 청년이 올려둔 서류. 쪽으로 한번 시선이 내려갔다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마우스 클릭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수화기 너머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해당 증권 1급 보장 유지 상품입니다. 직원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눌리지 않았어요. 커서가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해당 증권은 2004년 1월 가입 당시 약관 적용 상품으로 현재까지 보장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부 분류 코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코드를 입력했어요. 엔터를 누르지 못한 채 손가락이 키 위에 잠깐 멈춰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직원의 목선 아래로 작은 땀방울이 맺혔어요. 냉방기가 돌아가고 있는 공간이었는데도 셔츠깃 안쪽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처리 코드 확인되셨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묻자 직원이 짧게 답했어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엔터를 눌렀어요. 제조의 화면이 떴어요. 지급 제외. 그 아래에 작은 코드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코드는 확인됩니다. 그런데 지급 제외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그게 오류입니다. 재조회 해주십시오. 직원이 다시 입력했어요.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재조회 결과 나오셨나요? 상담실 안이 고요해졌어요. 키보드 소리도 멎었고 옆 창구의 통화도 끊긴 듯 조용했어요. 직원의 눈이 화면 위 한 줄에 고정됐어요. 커서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확인됩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부 코드 오류로 지급 제외 처리된 건입니다.
즉시 정정 처리해 주십시오. 해당 고객 현재 창구에 계십니까? 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년을 봤어요. 청년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영원이라고 적힌 서류 위에 손을 얹은 채로 네, 계십니다. 전액 지급 대상 고객입니다. 즉시 재처리해 주십시오. 수화기가 내려놓였어요. 그 순간 상담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아까 사기라고 속삭였던 사람들, 형사 고발이라는 말에 키보드를 멈췄던 사람들, 자리를 옮겼던 사람들까지 모두 이 창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직원의 손이 마우스를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면 위 숫자가 바뀌었어요. 0이 사라졌어요. 직원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아까와는 다른 속도였어요. 익숙하게 넘기던 손동작이 아니라 화면 안에 무언가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클릭 소리가 몇 번 이어졌고 커서가 화면 위를 천천히 가로질렀어요. 잠시 후 직원이 다시 수화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먼저 번호를 눌렀어요. 해당 증권번호로 제조에 요청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처리 코드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직원의 눈이 화면 아래쪽에 고정됐어요. 받아 적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화기가 내려놓였어요. 직원은 곧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모니터를 바라본 채 짧은 숨을 한번 고르더니 천천히 청년을 향해 돌아앉았어요. 내부 코드 오류로 지급 제외 처리됐습니다. 문장이 나오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마치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순서를 정리해야 했던 것처럼 지급 제외가 아니라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청년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렇다면 실제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커서가 숫자 위에 멈췄고 그 위에서 잠깐 흔들렸어요.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천천히 밀려나왔어요. 상담실 안에 몇 사람이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직원이 출력된 종이를 한번 확인한 뒤 창구 위로 밀어내밀었어요. 재처리 결과서입니다. 전액 지급으로 정정됩니다. 청년이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종이 위에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0이 아니었어요. 청년의 시선이 그 숫자 위에 오래 머물렀어요.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었어요. 이번에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봉투에 넣으려던 손이 중간에서 잠깐 멈췄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미세하게 구겨질 듯 흔들렸어요. 숨이 천천히 들어왔다가 조금 더 느리게 빠져나갔어요. 그 짧은 호흡 사이에 2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처리 결과서, 납부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하나씩 차례로 봉투 안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보험증권이 담긴 투명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직원이 덧붙였어요. 처리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이 소요됩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투끈을 묶는 손길이 잠깐 멈췄어요. 매달 25일 통장을 펼쳐보던 그 손을 떠올린 것처럼 손가락이 끈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매듭을 지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가방 안 깊숙이 넣었어요. 상담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까 사기라고 속삭였던 사람도, 자리를 옮겼던 사람도, 형사 고발이라는 말에 고개를 들었던 사람도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사라졌다는 걸, 그 자리에 다른 숫자가 들어섰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청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아까까지 화면만 바라보며 단정했던 사람이 지금은 청년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자세가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이 있었어요. 청년이 봉투를 단단히 쥐었어요. 일어서기 전에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공간을 벗어나는 게 급하지 않은 것처럼, 혹은 이 공간을 벗어나기 전에 여기서 해야 할 말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청년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상담실 안에 머물렀어요. 직원도 주변 사람들도 그 말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청년이 그 말을 아주 낮게, 아주 조용하게 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을 텐데도 이상하게 그 말은 공간 전체에 닿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믿으라고 했다는 것. 무엇을 믿으라고 했는지 청년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 보험을 믿으라고 했는지, 이 증권을 믿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지만 그게 무엇이었든 청년은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낡은 증권 한 장을 케이스에 넣어 가방 깊숙이 챙겨 오고 20년치 납부 기록을 뽑아 오고 본사 직통번호를 따로 찾아 수첩에 적어 오면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봉투를 들고 가방을 메고 창구 앞에서 돌아서서 상담실 밖으로 걸어갔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왔을 때와 같은 걸음으로 상담실 문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청년이 나가고 난 자리에 잠깐의 정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상담실이 원래의 소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 냉방기 소리, 전자음. 번호가 바뀌면 누군가 일어나서 창구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오전의 풍경으로. 하지만 방금 이 상담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0원이라는 숫자가 있었다는 걸. 그 숫자 앞에서 손이 떨렸던 소년이 있었다는 걸. 낡은 증권 한 장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증권 한 장이 0원을 뒤집었다는 걸. 보험금 액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0원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0원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믿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한 장의 증권이 0원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